오늘 또 저희가 한 2주 전에 다뤘던 종목인데 또 갖고 나왔어요. 마이크론입니다. 요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 5%가 간밤에 또 올랐어요. 이게 저희 3월 19일 날 정확히 3월 19일 날 다뤘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3월 20일 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그때 월가 애널들 의견 쭉 정리하면서 실적 발표 전 사야 되나? 약간 뭐 요런 야마로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애널들은 사야 된다 였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가 작년에 70% 넘게 올랐고 올 들어서도 뭐 10%막 오르고 하면서 아 부담되는데 그래도 사야 되나? 뭐 이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샀어야 됐죠. 왜냐하면 실적 공개하고 나서 21일 거래에서 18%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이 과열 좀 식을 법도 한데 월가에서는 지금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살아.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계속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베가리아 요 애널이 뭐라고 했냐면 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AI 칩에 또 반드시 들어가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뭐 요런 그죠? 속도도 빠르게 해주는 그때 우리 쭈쭈베이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칩 일반 반도체 칩이라면 이거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세운 그거 이제 HBM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었는데 네, HBM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건 수요 급증은 주가와 정비례할 거다. 주가도 그럼 계속 오를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높였습니다. 참고로 비베가리아 마이크론 테크 실적 보고 나서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3월 21일 날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간밤에 또 24달러를 또 높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 보고 나서 높이고 또 높였다는 건 뭔가를 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 여력 15% 있다였고 우리 3월 19일 날 봤던 로젠블렛이 그때 140달러 제시하면서 여전히 주가 50%더 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로젠블렛도 실적 보고 나서 목표 주가 225달러로 또 높였습니다. 대단들 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3위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고대역폭 메모리 요 HBM 시장이 요즘 막 커지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가 H200, H200, B100 이런 데에다가 계속 이제 HBM을 같이 넣으면서 이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는 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디램 매출에서 HBM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HBM은 고가이고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최고의 제품. 업계에서는 이 HBM만 보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 그래서 H100, 엔비디아의 H100에는 하이닉스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탑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H200에 아마 마이크론께 들어갈 거고 B100에는 다시 하이닉스가 들어가는데 B100은 독점은 아니라 아마 이 3사 거를 분산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마이크론이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기술자들 유입하면서 기술 격차를 엄청나게 줄여놨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램 반도체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게 HBM이다라는 것까지 저희 다 이야기했었어요. 자, 실적 우리가 특징주로도 봤었지만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보자면 매출 전년 대비 58%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 완전히 웃돌았고요. EPS는 전년도에 1.91달러 적자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42센트 이익이 났고 월가 예상치는 26센트 적자였으니까 완전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조정 총마진도 20%를 기록하면서 이 마이크론이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 13%를 7%포인트나 웃돌았다. 거의 한 40% 웃돈 거죠. 그러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마저 서프라이즈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옛날에 뭔가 엔비디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하면서 CEO가
우리는 AI를 통해서 단연간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AI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2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하고 나서 월가 목표가 미친 듯이 올렸죠. 끝에서 세 번째 그 녹색 프라이스 타겟 체인지, 요게 이제 목표 주가인데 다들 올렸고, 요 빨간색 네모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며칠 상간에 10일 상간에 목표 주가를 2번을 올린 그런 상황이고, 로젠블렛은 140에서 225로 높이면서 현재 주가보다도 거의 10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로젠블렛은. 그러면서 로젠블렛의 이 목표 주가가 월가 최고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베가리아 왜 목표 주가를 10일 동안 2번이나 높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에서 최종 144달러로 44% 상향 조정 한 셈이에요. 사실상 보면 HBM 수요는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HBM은 AI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일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은 5% 미만이었다고 해요. 하이닉스가 워낙에 다 시장을 거의 확 차지하고 있어서 5% 미만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20% 중반까지도 이제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사의 기술 격차가 줄어든다면 하이닉스의 독주는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고, 마이크론의 최대의 강점은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자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 격차가 엄청나지 않는 이상은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은 또 확정이 된 걸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 가능성 되게 높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은 이야기했던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의 그런 계약 체결, 파트너십, 이 부분도 강력한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HBM의 매출이 향후 2년간 디램 메모리 매출 수준, 이 전체 매출 수준에 육박할 것이다. 그거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산제이 메로트라 CEO가 실제로 실적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HBM에서 수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고, 이게 3분기부터 전체 매출과 총 마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전체 실적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애널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애널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가속기, AI 서버 채택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선두주자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가속기 시장 자체가 향후 3년간 2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2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업체들, 2위 거기에 납품하는 2위 벤더들도 어떤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지만 분명히 유익한 기회들을 엄청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선도 업체들, 1등 업체들이 전체 그 시장을 막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 후배들, 그 밑에 있는 그 후배들은 거기에서의 또 틈새 시장들을 잘 개척을 하면서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형님들이 잘하면서 이 시장을 키워나가면, 그쵸? 요 2차 벤더들은 알아서 올라가는 지금 그런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은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우리 19일날 봤을 때, 19일날 봤을 때 올 들어 주가 10% 올랐습니다 했는데, 올 들어 이제 주가 상승률이 46%까지 커졌습니다. 대체 10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죠? 그리고 월가 보고서 이 의견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 달 전에는 매수가 28명이었는데요. 그 한 달 새에 이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8명 중 32명이 매수입니다. 84%.
이게 10일 전에는 81%였는데 많이들 뭐 매수로 마음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우리 지난달 19일 날 봤을 때 108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33달러까지 평균 목표 주가도 높아졌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약 7%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정말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거기서 마이크론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되고 하면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목표 주가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눈 감고 뜨면은 다시 올라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죠. 다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 맨날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엔비디아도 400달러부터 부담스러워요 하다가 그게 지금 900달러까지 온 것처럼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주식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늘 이럴 때 말씀드리는 거 있죠. 모를 때는 ETF로 가자. 이런 종목들을 담은 ETF를 담아서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의견들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해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